자, 이제 볼까요? 대한민국의 수립 284번부터 봅시다. 자, 미주신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천만 동포 자매여 지금 나의 하나뿐인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잡고 통일정부를 세우는 일에 공동 분투하는 것이다. 조국이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이 한 목숨 통일재단에 바치겠노라. 나는 통일정부를 세우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단독정부를 세우는 일에 가담하지 않겠노라. 자, 누구? 김구죠?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자,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글은 남북 협상하러 가기 전에 발표한 거예요. 1948년 2월에 발표한 거고 남북 협상이 4월이죠. 자, 요 김구의 글과 엄청 비교가 많이 되는 게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죠. 자, 둘이 잘 비교가 되는 편이고, 자, 김구는 동학의 접주로 활동했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에도 참여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1운동 이후에 경무국장,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을 역임하기도 하죠. 경무국장이면 뭐 경찰총장쯤 되겠죠? 네,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경무국장을 역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서 쭉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었죠. 예를 들면 을미사변에 대한 복수로 일본 장교로 알려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본 장교를, 일본 사람을 한 명 죽이죠. 그리고 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죽이고 나서 거기다 연락처를 남기고 왔어. 야, 나 잡아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때 한 3일 뒤에 잡으러 왔어, 진짜로. 그래서 잡혀서 인천 감옥에 있었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뻔했지만 고종의 전화 한 통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고 감옥에 있었죠. 그래서 왜 영화, 또 그런 영화 나왔었죠. 김창순가 뭐 하는 영화 나왔었잖아요. 알아요? 그래요. 그런 거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영화가 그 김구의 그 활동을 모티브로 한 영화였었거든요. 자,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김구. 자, 그러면 1번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하고 반탁운동에 참여하였다. 자,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이승만. 그럼 만약에 김구를 설명할 때 반탁운동에 참여했다. 맞아요? 이승만은 반탁운동 참여한 거 맞죠? 김구는 반탁운동에 참여했다. 맞아요. 왜냐면 우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반탁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당연히 김구든 이승만이든 다 반탁운동에 참여한 거예요. 당연히 맞죠? 자, 두 번째, 좌우익의 광범한 지지를 바탕으로 해방 직후 좌우합작운동을 주도했다. 자, 좌우합작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아까 누구였죠? 여운형, 김규식. 여운형, 김규식. 자, 3번. 국민당을 설립하고 신민주주의를 주장했다. 자, 국민당. 안재홍. 네, 신민족주의는 안재홍이에요. 자, 한국독립당을 조직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초정당으로 삼고 항일투쟁을 주도했다. 맞죠? 정답은 4번이고. 자, 그러면 여운형의 정당은 뭐냐? 인민당. 아까 안재홍이 국민당이었죠? 네, 여운형은 인민당이라는 당을 만들기도 하죠. 자, 정답은 4번. 여러분이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시기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285번 볼게요. 다음과 관련된 설명을 취하는 것.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에 협력해 민족 배반 행위를 했던 친일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 48년 9월 22일에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 특별검찰부,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등이 함께 설치되었다. 자, 먼저 조사위원회가 발족되어 각 도의 조사부 책임자까지 임명되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운동? 무슨 운동이 아니라 이거는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이 만들어졌죠? 그냥 반민법이라고 쓸게요. 거기 나온 것처럼 1948년 9월에 그러니까 정부 수립 직후에 제일 급한 게 이거니까. 자, 그럼 반민법을 만든 건 어디서? 법은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재헌국회에서. 그래서 재헌국회에서 통과시켰지? 자, 재헌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죠? 반민특위가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여기 특별재판부나 이런 것들이 소집이 됐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승만 정부의 방해가 있었다. 자, 이승만 정부는 본인들 이제 조직에 쉽게 말하면 친일파들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요 활동을 굉장히 반대했었고 방해했었죠. 자, 예를 들면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1948년에서 49년 사이에 프락치 사건이라고 해서 프락치가 간첩이거든요. 스파이. 그래서 국회 내에 북한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스파이들이 껴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젊은 국회의원들을 잡아다가 사형을 시키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66 사건. 자, 66 사건이라고 해서 6월 6일, 49년 6월 6일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했어요. 경찰이.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이 국회의 활동을 방해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66 사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방해 활동이다. 뿐만 아니라 원래는 활동 기한이 이 반민특위의 활동 기한이 언제까지였냐면 1950년 6월 20일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축소를 시킨 거예요. 49년 8월 30일 정도? 8월 말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한 10개월 가까이를 줄인 거죠. 그래서 활동 시효를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쯤 돼서 49년 8월 돼서 그냥 흐지부지 활동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끝. 그리고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 1도 없죠. 아시죠, 여러분? 잡혀오긴 했어요. 재판은 했어요. 선고도 받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감옥 간 사람은 없다는 거.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알겠죠? 자, 그러면 1번 법률에 의해 활동을 보장받았다. 네. 그 다음에 2번 이 위원회의 활동으로 좌우익의 분열이 시작되었다. 좌우익의 분열이 시작된 건 언제냐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통치가 결정된 다음. 자, 모스크바 3사회의에서 신탁통치가 결정됐어요. 신탁통치가 결정되자 우익과 좌익이 나눠졌는데 우익에서는 반탁. 아까 여기 우익에 해당하는 게 김구, 이승만 다 들어간다고 했고, 자, 좌익은 처음에는 반탁, 나중에는 찬탁. 그래서 신탁통치 찬성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익과 좌익이 완전 나눠져가지고 대립을 시작했죠.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통치 결정 이후에 이런 반응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자, 그러면 2번이 틀렸네요. 네, 3번. 박흥식, 노덕술, 이광수 등을 체포하였다. 네, 딱 다 친일파들인데 박흥식은 화신백화점을 가지고 있던 사장이고 일본의 비행기도 헌납한 친일파였고 노덕술은 친일 고문경찰. 네, 고문경찰이고 그 다음에 뭐 이광수는 우리 다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정답은 2번. 4번. 국회 프락치 사건과 66 사건 등과 관련이 있다. 요런 지금 방해 활동들이죠. 그래서 맞는 설명 정답은 2번.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법령 및 조약에 의해서 몰수하거나 국유로 된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직접 땅을 경작하지 않는 사람의 농지, 직접 땅을 경작하더라도 농가 한 가구당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 등은 정부가 사들인다. 자, 분배 농지는 1가구당 총 경영 면적이 3정보를 넘지 못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농지개혁법이죠. 자, 농지개혁법은 49년 6월에 그리고 개정 및 시행 1950년 3월에 그리고 완료. 농지개혁이 완료된 시기는 57년에. 자, 그럼 이게 바로 농지개혁법인데 일단 내용은 원칙은 아시죠? 유상매수, 유상분배, 유상매입, 유상분배. 자, 유상매입, 유상분배고 농경지에 한한다. 그리고 삼정보를 상한으로 한다. 삼정보를 상한으로 한다. 자, 또 그런 거 있죠? 내 토지, 내가 이제 토지를 살 건데 나는 3정보까지만 살 수 있고 토지 가격에, 그러니까 토지 가격은 그 수확량의 150%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자, 토지 가격 이 150%를 5년간 30%씩 분할 상환을 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만한 땅을 살 건데 이게 삼정보예요. 그런데 이 땅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냐면 평균 수확량이 있죠. 만약에 여기서 한 100가마 정도 난다. 그럼 평균 수확량의 1.5배를 가격으로 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5배, 즉 150%죠. 내 수확량의 150%를 5년간 분할 상환하면 1년에 얼마씩만 내면 돼요? 30%씩.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뭔 말이야?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5년간 30%씩 나눠내면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나눠내는 거야. 분할이야. 할부로 하면 되는데 얼마씩? 30%씩.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복잡하면. 자, 그래서 그게 농지개혁법이고 자, 그 다음에 결과. 지주가 없어졌어요. 지주제 소멸. 자, 요건 있죠. 자, 지주가 산업 자본가로 전환하는 데는 실패. 나라에서 원했던 건 이거죠. 나라에서 의도는 지주가 산업자본가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땅을 팔았어. 돈이 생겼지. 이걸 가지고 뭐 회사든 공장이든 차려가지고 산업화까지 같이 하면 좋겠다. 일석이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6.25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다 실패. 예, 제대로 안 됐죠. 실패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1번 대부분 지주들이 산업자본가로 전환했다. 실패했다고. 1번이 정답. 2번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 맞아요. 1가구당 3정보 이내로 토지 소유가 제한되었다. 맞죠.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었고 자 경자유전 경작하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농민이 땅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주제도가 소멸됐지 지주가 뭐예요? 땅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농경지는 전체 다 얼마씩밖에 못 가져요? 3정보. 그러니까 3정보 이상 농경지를 가는 사람이 이제 없는 거야. 그럼 뭐가 없어? 지주가 없어졌네? 네, 맞아요. 지주제가 사라졌어요. 정답은 1번. 자, 287번. 6.25 전쟁 중에 휴전회담과 휴전협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6.25 전쟁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이 6.25 전쟁의 과정은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휴전회담, 요게 이제 제일 또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일단 휴전협정에 서명한 나라는 어디야? 미국,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유엔을 대신해서 미국. 그 다음에 북한은 참전국이니까 그리고 중국도 참전했으니까. 자, 소련 참전국이 아니에요. 남한, 우리는 권한을 미국한테 넘겼지. 그래서 둘은 사인을 안 했고. 아시겠죠? 자,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지 아시죠? 자, 1번. 휴전협정에 서명한 나라는 미국, 북한, 중국, 소련이다. 소련 아니다. 정답은 1번. 소련이 유엔을 통해 휴전회담을 제의했다. 참전국이 아니죠. 하지만 휴전회담은 제의했어요. 왜냐면 애매하거든. 못 이길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하자, 그만하자 이러면서 휴전회담을 먼저 제의한 건 소련이. 그래서 휴전회담을 51년 6월에 제의했고 51년 7월부터 53년 7월까지 약 한 2년간 열리게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요것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죠? 포로 송환 문제 때문에 3번 유엔군 측은 포로의 자유송환을 공산군 측은 강제송환을 주장하였다. 자유송환은 원하는 대로 보내주자. 강제송환은 그냥 본인의 나라로 싹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결정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주장한 건 맞아요. 3번 맞는데 결정은 뭘로 됐어? 자유송환. 그래서 가고 싶은 대로 보내줘. 제3국으로도 가도 보내줬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휴전협정으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단이 설치되었다. 맞아요. 53년에 설치되죠. 예를 들면 중립국 감시위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지금은 체코와 그리고 이제 나라들이 나눠졌죠. 유고슬라비아가 여러 나라가 나눠졌지만 이때는 나라가 하나였으니까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나라가 중립국의 이제 중립국 감시단이었는데 지금은 뭐 다 나눠져가지고 흐지부지 됐죠. 이것도 폐지가 없어진 거죠. 자, 정답은 1번. 자, 288번 봅시다. 자, 가와 나가 발표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시기 사이 볼게요. 자, 마산 서울 각지 학생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걸기한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이한 거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공명선거로 정부통령 선거를 부정부통령을 재선거하라. 자, 지금 선거가 문제가 있었지?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산, 서울 각지의 데모는 특히 마산, 서울을 강조한 건 이 지역에서 마산에서 처음 시작했고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커졌고 그런 거죠. 가는 4.19 혁명이죠. 1960년에 4.19 혁명. 자, 두 번째.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고유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할 것이다. 미국 등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돈독히 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4.19 혁명이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4.19 혁명은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3.15 부정선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김주열 군 사망사건도 있었죠. 김주열 사망사건이 있었고 요게 이제 마산에서 있으면서 마산에서 데모가 시작되고 서울로 확대되고 전국으로 퍼지게 된 게 4.19 혁명이고요. 자, 4.19 혁명이 일어나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돼요. 자,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자,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으니까 누군가는 이제 정부를 이끌어 가야 되죠. 그게 바로 허정과도 정부. 허정과도 정부가 등장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허정과도 정부에서 3차 개헌을 했어요. 자, 이 3차 개헌은 내용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이렇게 3차 개헌이 전개가 됐고 자, 그럼 이 3차 개헌에 따라서 정부가 수립돼요. 무슨 정부? 이게 이제 장면 내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 장면 내각. 이 장면 내각은 이 공화국이죠. 그래서 1960년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무너진 건 5.16 군사정변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에서 설명하는 게 5.16 군사정변의 혁명 공약이죠. 그래서 나는 5.16 군사정변. 이때 이제 박정희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61년이에요. 연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래서 5.16 군사정변 61년, 4.19 혁명 60년.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 기억.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 한일협정? 65년. 박정희 3공화국, 박정희 정부. 자, 니은.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1948년 9월. 양원제 의회와 내각 책임제 정부가 구성되었다. 자, 양원제와 내각 책임제 정부가 구성됐다고 해서 여기서는 장면 내각쯤 되겠죠. 헌법은 3차 개헌이고 정부는 장면 내각이고 그래서 디귿 맞고요. 리을. 학생과 혁신계 정당의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자, 디귿과 리을은 장면 내각에 관한 설명이죠. 자, 장면 내각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제시문으로 언급될 수 있는데 하나는 요 내각 책임제 정부라는 거, 양원제 정부라는 거. 두 번째는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하나 더.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말 그대로 계획만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시행은 안 됐고 계획만 수립했다. 그래서 통일론이 활성화, 그 다음에 경제개발 계획 수립 이런 거 나오면 장면 내각이고 그 다음에 내각 책임제 정부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디귿, 리을 찾으시면 되죠. 디귿, 리을 4번. 자, 다음 조치가 취해진 시기에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다음 조치가 취해진 정부 봅시다.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 시위 또는 신문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서, 음반 등의 표현물에 의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자, 청원,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자, 그러면 이 행위는 뭘까요? 이게 긴급조치. 자, 긴급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발령이 됐고요. 여기서는 지금 긴급조치 9호를 말하는 거고 1975년. 이 긴급조치가 74년부터 5년까지 고 한 2년 사이에 1부터 9까지 싹 발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항을 말한 유신에 대한 반대 운동을 막 탄압하느라고 막 1호부터 9호까지 착착 발표를 한 거지. 자, 그래서 긴급조치. 연도까지는 여러분 뭐 구체적으로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긴급조치라고 하는 게 나오면 아, 유신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유신체제. 유신체제는 사공화국. 박정희 정부는 30, 40 두 번 있었죠. 이건 이제 40. 자, 그럼 1번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했다. 자, 여러분 직선제, 간선제? 간선제. 어디서 뽑아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이건 여기 이 단체는 이 조직은 다 대통령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막 투표율이 당연히 막 투표율은 뭐 다 당연히 거의 100%고 찬성 그러니까 이제 통과하는 그 확률은 99.9% 거의 그래요. 그래서 간선제. 자, 1번 틀렸고 2번 여야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여러분 여야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여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많이 돼요. 근데 야당 후보 중에서 최초로 당선된 인물이죠. 물론 이제 이 사람 이후에는 많이 당선이 되지만 누구냐? 바로 김대중 정부. 자, 그래서 여야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김대중 정부. 자, 3번 초법적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네. 엄청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죠. 강력한 이제 독재 정치죠. 말하자면. 그게 바로 긴급조치를 발령한 이제 유신체제죠. 정답은 3번. 자, 북방외교를 통해서 공산주의 국가들과 수교하였다. 노태우 정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290번 볼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자,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대답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너도 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계엄당국은 18일 오후 공수부대를 대량 투입하여 시내 곳곳에서 학생 젊은이들에게 무차별 살상을 자행하였으니 너무나 경악스러운 또 하나의 사실은 20일 밤부터 계엄당국은 발포 명령을 내려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 아는 분이 이때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광주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나니까 이제 집으로 내려간 거지. 시골로 내려간 거예요. 이제 피해서. 그래서 그때 거의 뭐 중고등학교 다 휴교령이 내려지고 대학은 물론이고 그랬으니까 그때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8일 날 시작됐고 한 21, 2, 3 이런 시기엔 다 봉쇄됐을 때니까 이제 18일 날 이런 일이 있고 이제 급하게 내려와서 그나마 괜찮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제 보통 이런 얘기하면 직접 와닿진 않잖아요. 우리가 겪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책에서 본 거. 그래 나오면은 총 나오면은 아 이제 5.18이군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 얘기를 직접 들으니까 아 이렇게 가까운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되게 옛날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약간 좀 이렇게 소름이 쫙 돋았다고 할까? 좀 느낌이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먼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총 나왔으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죠.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자, 그러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얘기하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유신의 붕괴로 가야 돼요. 그래서 유신의 붕괴와 관련돼서 YH 무역사건, 김영삼 제명, 그 다음에 부마 항쟁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살펴볼 거냐면 12.6 사태부터. 자, 12.6 사태 1979년 10월이죠. 자, 12.6 사태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거예요. 그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으니까 아 이제 유신이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또 군인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누가? 신군부. 그래요. 그게 신군부예요. 그래서 12.12 사태가 금방 벌어지게 되죠. 자, 12.6 사태는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이고 뭐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뭐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알 거니까 생략.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이고 자, 그 다음에 12.12 사태는 신군부의 등장이에요. 자, 신군부는 누구?
전두환 노태우. 그죠? 전두환 노태우죠. 그러면 신군부가 등장을 했어. 자, 시민들은 당연히 싫겠죠. 왜냐면 유신이 폐지되지도 않았어요. 유신헌법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새로운 군인들이 등장해서 또 독재 정치를 할 거니까 막 반대를 하죠. 저항을 하자. 그게 바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80년 5월.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에 시위가 막 이제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서울역 뭐 그런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막 모이게 되죠. 서울역으로 진격을 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막 데모를 했던 게 바로 이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거죠. 서울의 봄이라는 건 예전에 프라하의 봄이라고 하는 게 60년대 말에 있었고, 이제 그것에 빗대어서 민주화를 주장을 한 건데, 여기서 요구했던 건 뭐냐면 구호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유신 철폐. 유신 아직 안 없어졌으니까. 두 번째, 누구더러 나가라고 하겠어. 신군부 퇴진. 그렇죠. 그래서 유신 철폐,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면서 이제 데모를 했어. 그랬더니 신군부가 어떻게 했을까? 계엄령을 확대했어요. 그래서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 자, 신군부가 이렇게 계엄령을 확대하면서 더 이제 진압을 강화하자 이제 여기저기서 또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광주에 공수부대를 파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5.18이죠. 그래서 요런 순서대로다. 자, 그러면 요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를 찾으면 되겠죠? 자, 1번. 긴급조치 9호. 아까 긴급조치 9호는 75년. 그리고 75년이니까 당연히 이건 언제? 유신체제. 유신체제. 자, 6월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 운동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1987이죠. 자, 5.17 비상계엄 확대. 5.18이니까 5.17이겠지?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4번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 이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공수부대를 파견해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어. 5.18. 그럼 이때 우리가 군대를 막 움직일 수 있었어? 아니에요. 군대 통수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미국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군대를 옮길 수 있었다는 건 미국이 묵인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나쁜 놈들들 막 이러면서 미국에 저항하는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우리는 반미운동이라고 하고. 자, 그럼 반미운동이 일어났다는 건 언제라는 거예요? 5.18 이후라는 거니까 1980년대 전반기죠. 80년대 초. 그래서 이렇게 미문화원 방화 사건을 비롯한 여러 이제 미국에 관련된 관청들이나 이런 것들을 습격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돼요. 특히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은 198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별 연도를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냥 5.18 이후구나, 80년대 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반미운동이라고 아예 기억하시면 되니까. 이해되죠? 네, 미국이 이거 다 묵인한 거구나. 미국이 나쁘구나. 그러면서 저항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는 3번 정답. 자, 291번 봅시다. 다음에 선언문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주시하는 가운데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의 소망이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자, 이거는 60대회 선언문이에요. 60대회라는 건 이제 6월에 있었던 거니까 6월 민주항쟁과 관련이 된 거죠. 자, 60대회 선언문이다. 1987년에. 자, 그러면 60대회 선언문이라는 건 결국에는 6월 민주항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이 6월 민주항쟁의 배경, 계기가 뭐냐? 일단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아시죠? 학생을 데려다 고문했는데 죽으니까 책상을 탁 치니까 애가 하고 죽었다 라고 하면서 은폐하려고 했다가 이제 알려지게 된 사건이고, 자, 그 다음에 4.13 호헌 조치예요. 자,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우리는 절대 헌법 안 바꿀 거야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국민들이 분노를 했고, 그 다음에 배경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6월 10일 날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데모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날짜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 전날 연세대에서
시위하던 이한열 군이 또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한열 군이 6월 9일 날 이제 최루탄에 맞아서 혼수 상태에 빠져서 7월 5일 날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열이를 살려내라 이러면서 이제 서울역 앞에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이제 여기다 써볼게요. 이한열 사망 사건. 자, 그래서 결국에는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결과 6.29 선언이 발표돼요. 그리고 9차 개헌이 통과가 되죠. 자, 9차 개헌의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그래서 9차 개헌이 통과가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쭉 순서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제시문. 자, 1번. 정부가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여러분, 내각 책임제 헌법은 몇 차 개헌? 3차 개헌이에요. 4.19 혁명 결과 3차 개헌, 내각 책임제 양원제. 자,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는 장면내각이죠. 3차 개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는. 자, 2번. 정부가 긴급조치권을 발동하여 개정 논의를 탄압하였다. 여러분, 긴급조치 나오면 뭐죠? 유신체제. 유신체제. 자, 3번. 마산의 중앙부두에서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요거는 무슨 사건? 4.19 혁명의 원인이죠. 4.19 혁명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4번. 정부가 대통령 간선제 헌법의 유지를 천명하였다. 이거를 우리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이거지. 4.13 호원을 정부가 발표하자. 안 되겠네. 그러면서 시위가 일어난 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배경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4번에서 설명하는 게 4.13 호헌 조치. 이것에 반발하여 6월 민주항쟁. 정답은 4번. 자, 292번 볼까요? 다음 역사적 사건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해라. 이건 뭐 연도만 쭉 체크하면 되겠죠? 자, 5.18 민주화 운동 80년. 그리고 삼선 개헌. 자, 삼선 개헌은 3공화국 박정희 정부에서 원래 대통령 2번 할 수 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5대 대통령, 몇 대 대통령인지 생각했었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5대 대통령과 6대 대통령을 2번 하게 돼요. 63년, 67년. 그럼 2번 했으면 이제 끝내야 돼. 그런데 71년에 이제 한 번 더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바꾸죠. 그게 삼선개헌이에요. 69년에. 그리고 나서 71년에 선거에 한 번 더 나가서 당선돼요. 7대 대통령. 그런데 계속 하고 싶잖아. 그래서 유신헌법을 통과시키죠. 자, 그 다음에 유신헌법 공포. 여기 나왔네. 유신헌법 공포는 72년 12월. 자, 12.6 사태. 이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사망한 사건이죠. 1979년. 그리고 6월 민주항쟁 1987. 이렇게 순서대로 하라는 거죠. 자, 정답은 제일 먼저 69, 72, 79, 80, 87.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리을, 리디, 리기미 순서대로죠. 3번. 자, 293번 봅시다. 다음 헌법 가운데 대통령의 임기와 선출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출. 자, 여러분, 우리나라 7년짜리 대통령은 딱 한 명. 전두환 대통령. 딱 한 명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는 몇 차 개헌? 자, 이거는 1987 전이잖아요. 그때가 7년 간선제였죠. 1987이 몇 차예요? 1987로 나타난 게 몇 차야?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몇 차 개헌이야? 9차 개헌이죠? 그러면 7년짜리는 몇 차 개헌이야? 그 8차 개헌이지. 유신 다음 8차 7년, 그 다음에 5년 단임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8차 개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대통령의 임기 4년, 1차에 의해서 연임 가능, 국민들의 직접 선출. 자, 임기 4년이에요. 그리고 연임 가능, 당연히 중임 가능이고. 자, 국민들이 직접 선출? 이거는 직선제. 그러면 4년인데 직선제 개헌이니까 나는 발췌 개헌이에요. 발췌는 1차.
1차 개헌이죠. 1952년에 자, 여러분 헷갈릴까봐 직선제, 양원제를 골자로 한다라고 하면 제일 정확한데 여기서 이제 직선제니까. 자, 그 다음에 다 대통령 임기 6년 무기한 연임 가능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해서 간접 선출.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6년이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유신. 이게 유신헌법. 유신헌법. 유신헌법은 7차 1972년. 자,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 5년의 단임제 국민들 직접 선출 5년 단임제 대통령 직선제. 그래서 9차 개헌 1987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1번부터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부여했다. 여러분 이 중에 긴급조치는 유신, 그쵸? 다라고 해야 되죠. 4.19 혁명 이후에 개정된 헌법이다. 여기 없는데 4.19 혁명 이후에 개정된 헌법은 몇 차? 3차. 4.19 혁명 이후에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는 3차. 내각 책임제, 양원제. 자, 그 다음에 3번 북진통일 완수가 개헌의 명분이었다. 유신은 북진통일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북진통일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승만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6.25 전쟁에서 이승만 정부가 뭘 반대했어? 휴전을 반대했어. 이승만이 왜 휴전 반대한 줄 알아? 쭉 밀고 올라가면 통일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북진통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래서 휴전을 반대했어요. 이승만 정부에서는. 그래서 북진통일을 주장한다. 북쪽으로 가자. 그거면 이승만 정부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는 경제성장이 중요하잖아. 이렇게 주장하면서 유신헌법을 통과시키게 되죠. 자, 그래서 틀리고 자, 4번에 6월 민주항쟁의 성과물이었다? 네, 정답은 4번이죠. 특히 민주화운동과 연결되는 개헌은 알아두셔야 돼요. 4.19 혁명 3차 개헌,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9차 개헌. 이렇게. 그리고 또 시험에는 유신이 잘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나오는 편이다. 정답은 4번. 자, 봅시다. 다음과 같은 법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경제정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이거는 그냥 뭐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북한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모르지? 혹시 모르니까. 자, 봅시다. 공화국 영향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 동포들과 하는 합병기업,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병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유리한 토지 이용 조건의 제공 같은 우대를 한다. 자, 북한이 80년대로 넘어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이제 공산주의 체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자 무역 상대국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 공산주의니까 내가 무역도 해야지 하고 북한을 좀 껴줬는데 그런 나라들이 이제 실리를 추구하기 시작하니까 굳이 북한과 무역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지. 그래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러자 이런 걸 만들어요. 합병법. 즉 외국의 기업을 유치해서 이 기업에게 뭐 혜택을 주고 하기 위한 이런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데 물론 성과는 없다. 그렇죠. 당연히 없죠. 자, 그러면 요 시기를 물어본 거고 요 이후의 경제적인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천리마 운동 추진. 자, 천리마 운동은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회주의 대국을 건설하자. 그냥 그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1950년대 말에 2번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는 1991년이거든요. 나진선봉이 어디냐면 이것도 그냥 뭐 제가 설명 여러분이 이해하라고 여기쯤이에요. 함경도 끝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국하고도 소련하고도 다 연결되는 쉽게 말하면 어떤 국제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진선봉 경제자유무역지대라는 걸 만들었어요. 물론 성과는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 금강산 관광 개시. 개시라고 했으니까 선박관광으로 합시다. 해로관광, 선박관광 1998년. 자, 그 다음에 선박 나왔으니까 육로관광도 체크해봅시다. 2003년. 자, 그 다음 4번 신우주 경제특구가 조성되었다. 2002년. 그래서 이 중에서 아닌 것은 1번. 이거는 그냥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본 거고. 자, 295번 볼까요? 통일 문제.
자, 다음 성명에 대한 설명 옳은 거. 통일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 간섭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통일을 상대방이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해야 된다. 자, 통일은 사회, 이념, 제도 차이를 초월해서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자, 우리는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임을 알 수 있죠? 1972년 7월에. 자, 1972년 7월이면 3공화국, 4공화국. 3공화국. 유신 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유신 체제 전이죠. 자, 내용은 우리 금방 봤던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에 합의한 거죠. 자, 남북한 최초로 3대 원칙에 합의한 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남북 조절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리고 직통전화를 가설한다.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게 7.4 남북 공동성명이고, 자, 하지만 결과 남북한 모두 독재 정치에 이용하게 돼요. 독재 정치를 강화한다. 자, 남한은 남한대로 유신체제, 북한은 북한대로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걸 통과시켜서 여기에서 김일성 독재를 강화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남북한 독재 정치에 모두 이용했다라고 하는 게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고, 자, 그 다음에 이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가끔 제시문으로 나올 때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에 갔다 왔다. 방북. 요거 나와도 7.4 남북 공동성명. 이때 중앙정보부장이 이후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후락 부장이 북한에 갔다 왔다고? 아, 7.4 남북 공동성명 이거 하러 갔다 왔구나.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제시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1번. 자, 직후에 한국이 소련과 중국과 수교했다. 자, 소련과 수교는 언제냐? 1990. 중국과 수교는 언제냐? 92. 자, 그럼 이거는 무슨 정부? 노태우 정부. 자, 2번. 공식 대외 기구인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거죠? 정답은 2번. 자, 3번. 불가침 및 화해교류에 대한 협력을 협의하였다. 자, 불가침.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은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자,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합의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6.15 남북공동선언이죠? 김대중 정부. 정답은 2번. 자, 296번 볼게요. 자,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모두 고르면 남과 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남북기본합의서. 자,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이고요. 이 남북기본합의서 하기 조금 전에 남북한 UN 동시가입이 있었죠. 남북한 UN 동시가입 1991년 9월에. 자,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발표가 됐죠? 1992년에. 자, 우리가 비핵화 선언을 하고 나서 그러면 북한에서 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원자력 물질이 나와서 그 물질이 나와서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플루토늄이라는 게 나와서.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플루토늄이 적게 나와서 너무 찌끔 나와서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원자력 발전 기술이 있어요. 그런 걸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 핵무기 안 만들기로 했지. 그 대신에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를 너네 나라에 만들어줄게. 북한에.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그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캐도. 그렇지. 캐도. 이게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자, 캐도가 설치된 게 언제냐? 1995년이에요. 지금 제가 순서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1995년이에요. 물론 실패. 왜냐면 우리가 신포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공사를 하고 있었어. 근데 북한이 미국과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사이가 틀어진 거야. 핵을 보유해버렸네? 그럼 이제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다 말아버렸어. 중단해버렸어. 그게 캐도,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자, 그러면 이제 쭉 한번 이런 내용을 정리했고, 나를 안 봤구나. 자, 나 볼까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6.15 남북 공동선언. 자, 6.15 남북 공동선언이 2000년이었고, 자, 이거 하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 했죠? 남북 정상회담.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서 만났고, 자, 그러면서 요 합의문을 발표한 거고요. 요 이후에 경의선이 복원되죠? 경의선 복원 2000년 9월부터. 자, 그리고 뭐 개성공단이 합의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결과. 자, 그러면 둘 사이에 있었던 거를 골라라. 기업.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했다. 여러분, 남북조절위원회는 아까 어디서 설치했냐면 여기 있네. 7.4남북공동성명에서. 니은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 경의선 복원을 하려고 기공식은 삽 뜬 거예요. 첫 삽 뜬 거야. 그게 2000년 9월이에요. 그래서 니은인데 둘 사이가 아니고 나 이후가 되겠죠. 니은은 나 이후. 자, 디귿.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것도 연도 알아두셔야 돼요. 1985년. 최초 남북 이산가족 상봉. 1985년. 85년이면 정부로 하면은 전두환 정부. 자, 그 다음에 디귿, 리을.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가 발족하였다. 네, 캐도 95년. 자, 배를 이용한 금강산 관광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거 선박 관광이죠? 1998년. 정답은 리을, 미음. 네, 리을, 미음 4번. 자, 그래서 통일 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경제 문제만 빠르게 봅시다. 자, 297번.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1950년대 300산업. 300산업이라고 해서 미국의 원조. 자, 300. 밀가루, 설탕, 면화. 또는 제당, 제분, 면방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300산업. 1960년대로 넘어가면 경공업 발달. 그리고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 특히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연도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1962년. 자, 그 다음에 1970년대. 70년대는 중화학공업이 육성을 했고, 중화학공업이 발달했고,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1970. 자, 그리고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 그 다음에 포항제철, 그리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자, 요런 게 전부 다 70년대예요. 고리 원자력발전소, 그 다음에 마산과 익산의 자유무역지대죠. 요런 거 전부 다. 자, 그리고 1980년대에는 삼저호황이에요. 삼저호황이라고 해서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쓸게요. 그냥 1990년대는 시장 개방. 이때 많이 나오는 게 그거죠.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타결돼서.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다자간 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여러 번 회의를 하다가 여기서 타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세계 무역을 주도할 수 있는 WTO라고 하는, WTO? 세계 무역기구가 출범하기도 해요.
1995년에. 그래서 뭐 우루과이 라운드 어쩌고저쩌고 시장 개방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다 90년대. 또는 산업연수생 아시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도 90년대. 그래서 이제 10년 단위로 좀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1번 1950년대 300산업으로 대표되는 미국 원조경제 맞아요. 자, 2번 경공업 중심 60년대 경공업 위주의 경제개발 계획 맞고 하지만 새마을운동이 70년 틀리죠. 자, 그 다음에 섬유, 식품, 유통 등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개발. 자, 중화학은 맞지만 섬유, 식품 이런 거는 경공업이에요. 그럼 중화학에 해당하는 건 뭐지? 석유화학, 제철, 철강 뭐 막 이런 것들이 중화. 그래서 3번도 틀렸고. 자, 8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타결, 시장 자본의 개방. 자, 시장 개방,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나오면 90년대. 그래서 1번. 자, 정답은 1번이고요. 298번 80년대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 80년대는 3저 호황이 나오면 돼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3저 호황. 자, 1번.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으로 위기를 벗어났다. 이게 정답은 1번. 2번 소비재 중심의 재당, 재분, 면방직 산업이 발전했다. 자, 재당, 재분, 면방직은 300산업이니까 50년대. 자, 3번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쌀 시장 개방. 이거는 무조건 90년대. 예, 시장 개방,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나오면 90년대. 자, 4번 마산과 익산의 수출 자유지역. 제가 자유무역지대라고 썼군요. 수출 자유지대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 70년대. 정답은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운동의 명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농가 소득 배가 운동. 그러니까 농가 소득을 배로 늘리자. 이런 운동이에요, 원래. 자, 점차 도시, 직장, 공장 등으로 확산되어 의식개혁 운동으로 이어졌다. 자, 농어촌 지역의 경우 환경정비 사업의 첫 단계로 하여 지분 개량, 주택 개량, 농로 개설, 마을 도로 확충, 하천 정비, 정규화 사업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초기에는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서 전국에 리 동에 시멘트를 무상으로 지급했고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을 이제 하도록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막 초가집이고 다 흙길이고 그랬는데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고 다 벽돌 담을 다 쌓고 도로 정비하고 이런 걸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농촌 환경 개선 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의식개혁 사업으로 확대, 농촌에서 시작해서 도시로 확대. 그래서 꽤 성과를 많이 거둔 운동. 새마을 운동. 정답은 1번. 자, 그러면 새마을 운동 시작된 연도가 언제? 70. 1970 알아두시고. 자, 분화로드 운동은 누가 주도? 동아일보 주도 30년대. 재건 운동. 요건 좀 생소하죠. 이게 뭐냐면 5.16 군사정변 이후에 60년대 초반에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한 재건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재건국민운동이죠. 자, 물산장려운동은 20년대 초. 네, 정답은 1번. 아, 그리고 요 경제에서 하나만, 연도 하나만 체크.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언제지? 77년. 네, 그 연도도 꼭 알아주세요. 알겠죠? 자, 300번 봅시다.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1일 14시간 작업시간을 단축해 주십시오. 1일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1개월 특휴 2일을 일요일마다 쉬기를 희망합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이거는 전태일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물론 뭐 제대로 된 뭐 답장이나 그런 건 없었겠죠? 자, 그리고 전태일은 결국 이런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분신을 하게 되죠. 1970년에. 자, 1970년 아까 무슨 운동이 있었다고 했죠? 새마을운동,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도 70년 개통, 그리고 전태일 분신 사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특히 전태일 분신 사건으로 노동 문제가 좀 주목이 돼요. 그래서 좀 이제 의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1970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1번. 6월민주항쟁 이후에 노동개혁 요구가 분출하였다. 6월민주항쟁이면 1987년이겠죠. 실제로 87년 이후에 노동운동이 확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2번.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연수생으로 대거 유입되었다. 몇 년도에? 몇 년대에? 90년대에. 산업연수생 90년대. 시장개방 9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타결 90년대.
자, 그 다음에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임금 정책이 실시되었다. 자, 우리나라 물건을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뭐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디자인이 예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 가격이 싸야 돼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게 저임금 정책 70년대, 60년대, 70년대 저임금 정책. 자, 딱 이때가 전태일 요 시기죠. 말하자면 전태일 분신 사건 시기죠. 정답은 3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 단행. 외환위기는 97년, IMF니까 1997년. 그리고 이거를 극복한 정부가 김대중 정부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90년대 후반.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30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단원별로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이제 동영 모의고사, 이제 실전 모의고사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오시면 2개를 먼저 풀고, 네, 그러니까 한 2개 풀면은 30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30분 동안 문제를 2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여러분 다 푸시면 제가 들어와서 이제 해설 강의를 2회에 관한 해설 강의를 하는 걸로 이제 그런 식으로 수업이 구성이 되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단원별보다는 조금 더 실전에 가깝게 20문제씩 20문제씩 시험을 이제 볼 거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이 조금 더 실력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아무튼 여러분이 잘 마무리하고 있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아시죠, 여러분?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잘 정리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